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이투데이발 기사를 보면요. 자, 곧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서 의견을 좀 내놓을 듯 이런 어떤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량이 9거래일 만에 일단 한 자리 숫자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보합권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02% 소폭 강세 흐름, S&P 선물 같은 경우 0.02% 강보합세, 러셀 2000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 약세 흐름이죠. 유가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좀 소폭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9월달 정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죠. 예, 오늘 이제 아시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이 1% 넘게 올라갔고,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좀 올라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0.18%, 뭐 대만, 인도, 우리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가 이제 잭슨홀 미팅 관련되는 어떤 우려감에서 벗어나면서 계속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선반영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보통 이제 셀인메이 5월달이 좀 안 좋을 거다는데 올해 5월달에는 그 우려감으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이제 반등이 6월달까지 이어졌다. 6월달에 오히려 좀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나스닥 수익률은 최악의 어떤 달이다. 그래서 계속 이제 경계론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올해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 9월달, 그 다음에 이제 11월. 보통 이제 연준의 FOMC 같은 경우에는 개최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달까지 이제 그 시차가 이제 한 뭐 보름 정도 이렇게 계속 이제 있는 어떤 흐름들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중순에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세 차례 정도 이제 FOMC 일정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를 좀 살펴보면요. 요게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제 9% 정도 했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2%로 내려가는 어떤 흐름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지표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경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실업률이죠. 미국의 어떤 실업률 자체는 이제 경착력 우려를 이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2020년도부터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올려놔서 5% 중반까지 이제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하는 보통 이제 장단기 이제 금리차가 다시 좀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이념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수익률이 5% 초반 정도고, 보통은 이렇게 장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단기에 비해서 장기물 자체가 수익률이 낮은 부분을, 이걸 이제 장단기 이제 금리 역전이라고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 부분들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어떤 흐름이 되면서 시장이 이제 성장주들의 어떤 흐름이 나올 건데, 아직은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성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의 어떤 매크로 변수를 계속 이제 받으면서 좀 이제 흐름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뭐 비만 당뇨 치료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진단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뭐 좋은 편이죠. 전통적인 신약 개발 관련되는 종목들만, 특히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6월 달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탈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7월, 8월 달에도 여전히 이제 하락하고 난 다음에 플랫형 조정으로 2달 정도 와 있는 상태죠. 오늘도 이제 일단 양봉으로 진행되어서 4일 연속으로 일단 양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큰 이제 뭐 거래량을 실진 않았고 캔들 자체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던 두 번째 음봉을 일단은 시가를 회복을 한 상태로 일단은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은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일단은 들어오면서 오늘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쪽까지 이렇게 수급이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죠. 이런 어떤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장중에 29,800원대, 옷장에도 29,500원 위에서 계속 놀면서 시간의 흐름에서는 뭐 변동성이 없습니다만, 이 3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가격 자체가 이 8월 22일 볼린저 밴드 하단을 나왔던 거래량 실었던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회복들을 해주고 20일 이평과 추세 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 지표 자체를 얹어주게 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이제 9월 달에 열리는 어떤 길목이니까, 이 연속된 양봉이 잘 나오지 않는다 했는데, 나름 이제 뭐 조금씩 뭐 2% 강보합 뭐 2% 하면서 합치면 한 5% 내외 정도로 일단 4거래일 동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29,000원대를 지지를 하고, 아니면 확실하게 이제 3만원대를 지지하면서 21선을 넘어가는 이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8월 말 9월 달에 이 종목으로 보면 좀 소외됐던 부분들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수급에 관련되는 이슈들은 팔 때는 이렇게 대거 매도를 하고 살 때는 조금만 사는데, 일종의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의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련되는 이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오후에 3시 넘어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투데이 발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LNF라든지 이런 어떤 종목들, 예,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위를 이제 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중에서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예, 이전 상장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종목들의 어떤 최근의 어떤 등락들,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LN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부분들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대 부근까지 이제 올라오는 어떤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전하는 어떤 붐들을 좀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뭐 중요한 이유는 공매도겠죠. 예, 뭐 코스피 쪽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고,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무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소각이라든지 이렇게도 보통 이렇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역전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공매도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숏스키즈가 나올 정도로 주가에 좀 급등을 했는데, 이 바이오 쪽에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수급 압박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눌리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무상증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신규 상장과 마찬가지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덩치가 있으니까 이제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면, 여기에도 이제 코스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예. 규모 자체가 10배 이상으로 그 코스닥 150과
예, 코스피 200에는 이 패시브 자금 자체 규모가 일단 다르니까 수급 개선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현물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을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에 대형주에 있다가 이제 코스피로 되면 바로 이제 코스피 200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제한이 들립니다. 그러면 뭐 의무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매도 잔액의 어떤 상한, 그러니까 일종의 쇼커버링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조건이 된다면 코스피 쪽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코스닥보다는 좀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상위 종목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회 공시에서 뭐 그 내용들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회사에서는 검토한 사실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 근데 최근에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 상정할 때도 뭐 해야 되는 게 이제 주관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 두세 달 정도 주관사 선정하면 주관사가 이제 실사를 한 두세 달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총의 동의를 얻고 뭐 이런 어떤 절차들이 신규 상장보다는 빠릅니다만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는 어떤 게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떤 수급 이슈를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인 매수의 흐름에도 영향이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강력하게 올라가진 않는데 확실한 어떤 기사가 나온다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듯이 HLB의 수급 이슈로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이 확정되면 이 공매도 청산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죠. HLB 같은 경우도 24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2,400억 정도잖아요. 시가총액으로 6%면 상당히 많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체제 주주인 진양곤 회장의 보유주 수의 거의 86%를 넘어서는 어떤 수치다. 이렇게 요런 어떤 기사들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한 4일 연속으로 일단 양봉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 8월 달에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일단 밑꼬리가 조금 나오면서 9월달 흐름들을 기대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잔고 비중 자체가 한 자리 숫자로 일단 줄었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고, 자, 이 부분들이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으면서 확실하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 수급 이슈로 주가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이전 상장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8월 24일 기준으로 여전히 공매도 잔고 숫자는 830만 주대.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하면서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그 체결은 좀 줄고 상한이 좀 그래도 늘었다 이런 부분들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어질지 여부가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간통하는 흐름,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을 이탈했을 때는 항상 빠르게 회복해 줬는데요. 이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넘어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9월 달에는 추세 전환의 어떤 흐름까지도 바닥 확인과 더불어서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떤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어주는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이때 음봉의 거래량을 제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제끼고 결과적으로는 이 7월 달에 나왔던 이 부분까지 제끼는 이제 양봉이
어느 구간에 나오느냐. 8월 달에는 뭐 사실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구간들이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또 내려가면서 조금 이제 기대치 못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반등이 이어져서 9월 달에는 조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이 연봉을 제낄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 수 있는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자리까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